유효하다고 얘기하니까 이것은 수정돼야죠. 근데 지금 말을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 끝내겠습니다. 뭐가 중요한 것이냐 하면은 1965년에 대한민국하고 일본 제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과 일본이 외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한일 기본관계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근데 그 한일 기본관계 조약의 제2조에 한일 병합조약은 한때는 유효한 적이 있었다라는 소문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 봐라. 한일 기본관계 조약에서 병합조약이 유효하다고 명문으로 조문이 있지 않냐. 한국 사람들아. 그런데 어떻게 한일 병합조약이 무효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일 병합조약은 유효하나 식민 통치 중에서 이 통치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우리가 좀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을 미안하다. 그것을 유효 부당론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유효 부당론이 살아있는 한은 일본은 박세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일본 사람들은 말하는데 그 논리 자체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 피스 트리티 아티클 2에 독도가 일본의 권한을 반환해야 할 처음의 열거 중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아주 고도의 인격과 정치적 기술을 가진 사람이 정치 협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확정적인 문서로 된 조약에 명시적으로 한일 병합조약을 유효라고 돼 있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무려 70몇 년 동안 그대로 둔 거예요. 그대로 둔 거예요. 이것을 고쳐야 돼.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 면전에 대고 너희들은 우리와 동등한 주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독도 문제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국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독도 문제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제법 학자로서 이것을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명문으로 정했지만은 김 교수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한일 병합조약은 그때 당시부터 무효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은 물어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군사적 점령이라는 걸로 우리가 지배를 받은 겁니다. 군사적 점령. 우리는 사실은 1910년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게 아닙니다. 1904년 노일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일본 군대가 한반도 전체를 점령했어요. 그게 언제까지 점령을 했냐 하면은 1945년 8월 15일까지 한반도를 점령했어요. 국제법상 이런 것을 군사적 점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국제법상 군사적 점령으로는 국가 주권이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원칙이 있어요. 에밀리 두 바텔이라고 하는 유명한 국제법 학자가 쓴 드로아드 장스라는 불어로 드로아드 장스인데 그건 뭐냐면 국가 간의 법, 국제법이라는 교과서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군사적으로 완전히 정복되어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망명정부나 다른 국민이 국가 주권 계속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계속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한 그 나라의 주권은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국제법 원칙이. 그러니까 우리가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은 일본 군대의 군사적 점령에서 연유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 군대가
군사적 점령을 끝낸 8월 15일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죠? 미 군대의 군정을 받다가 미 군정이 끝난 것이 언제냐면 1948년 8월 15일 12시입니다. 그때 뭐가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수립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 독일성은 계속돼서 유지되어 오다가 일본군이 나감으로써 우리가 주권을 다시 찾은 거예요. 얼마 전에 김정일 대통령께서 조용해 주세요. 3.1절 경축사를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가지고 국권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권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국권을 잃은 적이 없어요. 대한제국의 국가적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언제 수립됐습니까? 1948년 8월 15일에 수립이 됐습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 베일 강화조약은 언제 발효됐습니까? 1952년 4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샌프란시스코 베일 강화조약이 발효되기 4년 전에 벌써 주권을 회복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하면 그것이 일본의 영토로 지배당했다고 하면은 그런 것은 베일 강화조약에 발효된 후에야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강화조약은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주권을 회복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의 국가적 동일성을 계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본이 우리의 이러한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 한일 외교관계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치려면 1965년 한일 기본관계 조약 제2조를 고쳐야 돼. 상처부터 무효다. 이렇게 고쳐야 돼. 그거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큰 소리를 못 쳐. 또 한 가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분 넘었습니다. 2분 넘었어요.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들 도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분은 스피커를 켜고 질문을 하세요. 스피커 전부 꺼놨는 분 켜고 질문하세요. 질문 받겠습니다. 예. 뭐 서슴지 말고 질문하세요. 예? 예. 서슴지 말고 말씀하세요. 예? 독도선수연합회 젊은 분. 예, 말씀하세요. 이용희 씨 질문 있습니까? 이게 원활치가 않네. 예, 말씀하세요. 김창석 씨 질문 없어요? 야, 이게 대화가 안 돼. 예, 이호규 씨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예. 참, 이게 우리 이상훈 회장님이 애를 써서 이게 지금 그 화상회의를 하는데 참 좋은 기기인데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이크 끄지 않으신 분 중에서 질문이 나올 법도 한데 우리가 참 이게 어떤 새로 문명의 기기인데 이게 말하자면 그러면 제가 한 몇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확정적인 조문으로 이상하게 왜곡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1998년 일본과 한국이 맺은 어업조약입니다. 그 어업조약의 목적은 뭐냐 하면 동해바다가 폭이 400해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0해리씩 대타적 경제 수역을 하려면은 경계를 여기까지가 일본이고 여기까지 한국 바다라는 걸 정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독도라는 섬이 있어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니까 해양 경제 합의가 어렵잖아요. 그럼 해양 경제를 확정 안 하면 그 누구네 바다인지 애매하니까 어부들이 함부로 고기를 잡습니다. 함부로 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 자원이 고갈된다. 그래서 자원이 고갈되는 걸 막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가 활성되기 이전에 감정적으로 두 나라가 아주 사이좋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 감정도시 지역이라는 데서 어부들에게 과도하게 생물자원을 고갈시키지 않도록 조절을 하자. 그 생물자원 보존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위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이.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생물자원 관리를 하려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아웃풋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아웃풋 컨트롤. 총 허용 어획량. 1년에 우리는 3만 톤만 잡겠다. 짱어를 또는 홍게를 3만 톤만 잡겠다. 더 이상 잡는 어부가 있으면은 해양수산부에 가서 또는 일본의 해상보안청에 와서 그거를 막는 겁니다. 이 조약의 목적이 그거예요. 이 조약의 목적이 그거야. 이것은 한일 간에만 맺은 게 아니고 한중 간에, 일중 간에 다 맺었어요. 근데 일중 간에도 이런 잠정조치 수역을 맺었는데 일중 간에도 영유권 분쟁이 있죠. 어느 건이죠? 예, 맞습니다. 땡깍구 열도입니다. 중국말로는 조도라고 하는데 그 조도를 자기들 잠정조치 수역에서 뺐어요. 왜? 그 잠정조치 수역에 분쟁이 있는 도서가 있으면은 자원 관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빼야 돼. 근데 동해 바다의 독도는 불행하게도 너무 가운데 있어. 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잠정조치 수역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잠정조치 수역을 이렇게 맺어도 괜찮다 하는 얘기를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양심도 없이 엉터리 같은 조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여러 사람이 대통령 편을 들어서 섰습니다. 아, 이건 괜찮다. 문제하고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상 처음부터 별개의 문제야. 김영국에서 괜히 약간을 치는데 아무 염려 없어. 합의를 해도 돼. 그래서 합의를 한 것이 이 98년 어협약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지금 독도의 주인은 누굽니까? 일본입니까? 한국입니까? 아주 어린아이도 알아요. 독도의 진짜 주인은 한국이다. 일본 사람도 알아요. 다 알아. 지금 만만한 한국에다 대고 수집 잡는 거야, 지금. 그런데 잠정조치 수역 안에 이 독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여기서 생물자원 보존 조치를 하는 아웃풋 컨트롤, 인풋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그 행위 하나하나가 독도에 대한 한국의 배타적 주권이 훼손되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쌓여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일 어협정을 체결하려고 나가 있는 한국 외무부 대표들이 바보입니까? 자기들이 독도를 팔아먹은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좋아. 그러면 이 협약은 맺긴 맺는데 한일 어공동위원회가 정하는 어업자원 관리 조치는 어떤 것도 한국 측은 동의할 수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일본이 무슨 말이야? 이 조약을 맺은 것이 그 관리 조치를 하려고 맺었는데 아니 한국이 그런 관리 조치를 합의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조약은 반쪽짜리 조약이 되는데 그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본은 안 그랬어요. 안 좋아. 좋아. 조약만 맺어. 우린 그건 다 봐줄게. 그러면 이 조약은 뭡니까? 이 조약은 거짓말 조약이야. 사기 조약이야. 이런 사기 조약을 지금 1998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가지고 있어요. 서로 부끄러운 일이야. 이것이 갖고 있는 한은 일본 사람들은 그래 우리는 다케시마를
주장할 수 있어, 영유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기본관계조약 2조와 98년 한일 어협정, 이거는 없어져야 돼. 그러고 나서 한미 삼국공조, 그거 해야지. 한미 삼국공조가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거 하려면, 기본관계조약 2조 없애야. 98년 어협정 없애야 돼. 그 없애는 방법도 다 있어. 16조 사항에 어느 일반 국가든지 공론을 하면 6개월 후에 폐기되게 돼 있어. 다만 그 폐기시킬 때는 경과 조치를 해야 돼. 경과 조치.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일본이 양심적으로 이제는 유효 부당론은 더 이상 우리가 주장하지 않겠다. 한일 종합조약은 무효다. 처음부터 성립된 적이 없다. 이제부터 우리가 대한민국을 우리와 대등한 주체로 존중하겠다. 우리 한번 한미 삼국공조를 해보자. 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교부 직원도 아니고 국가로부터 욕을 받는 분도 아니면서 자기 시간과 자기 돈을 들이면서 독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노력하고 밤잠 안 자면서 노력하는 분들 아닙니까? 이 요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 순종 황제는 대한제국의 황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이해해야만 됩니다. 법적으로 이해해야만 돼. 근데 이게 자꾸 어렵다 이거야. 뭐 에밀리 드 바텔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은 뭐 김교수 뭐 얘기해 라고 얘기하지만 에밀리 드 바텔, 그로티우스 이런 사람들이 국제법을 가리키고 설명하는 그 사람들 말로 대한제국은 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한국 사람이 그렇습니다. 대한제국은 못나서 조상이 못나서 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 앞으로의 활동에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한 8분 정도 있으면은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 누구든지 나는 누구다 인사라도 하실 분, 김광석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예, 교수님, 대단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12해리, 우리 그 영토에서 12해리가 우리 바다라고 지금 우리는 배웠는데, 지금 독도에서 그런지, 울릉도에서부터인지, 그 육지에서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감나라 베트나라에 그런 농장을 하겠다고 나한테 맨날 놀랐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냥 하면 좋지 뭐. 그냥 지금 유디오 말씀하시는 거 12회리가 하는 것은 영해는 12회리가 합니다. 영해. 그래서 독도는 울릉도 영해는 12회리 따지면은 울릉도는 울릉도대로 동그라미가 생기고 독도는 독도대로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독도에서 12회리 바깥쪽이 공동수역이 돼가 있고 독도에서 12회리까지는 공동수역이 아닙니다. 공동수역이 아니고 독도 영해입니다. 영해에는 일본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수님이 답해야 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제가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좋은 답변입니다. 또 다른 분 혹시 하실 말씀이나 자기가 인사라도 이제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는 또 뭐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하시죠.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그 독도 부근에 그 죽도라고 그 젊은 분 부부가 애기 놓고 한번 계시는 걸 텔레비에서, TV에서 본 것 같는데, 독도하고 죽도하고 그 거리상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 죽도는 실제로 자잘한 대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섬이고
울릉도에서 한 2km쯤 떨어져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독도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지요. 독도에서 울릉도는 87.4km고, 죽도는 울릉도 섬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섬이라서 바로 옆에 있어. 죽도하고 독도하고는 연 관련이 없습니다. 예. 답변이 잘 뭐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TV에서 그 부부가 사는 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것도 섬인데, 독도하고 어느 정도 떨어졌나 싶어 궁금했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죽도에 그 부장안에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총각이 혼자 살았는데 장가 살라고 참 애를 많이 쓰고 중심을 해주려고 한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저 시집 올 사람이 뭐 재산을 얼마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장가 안 가고 있다가 이제 좋은 분 만나가지고 장가 들어가지고 아까지 넣고 살고 축하할 일입니다. 또 다른 분 뭐 자기가 인사를 하시든지 임재원 교수님도 뭐 할 말씀 하시면 좋겠고 윤행덕 회장님도 한 말씀 하시면 좋겠는데 모두 나가시면 윤행덕 회장님도 굉장히 바쁘시 오늘. 예. 그러면은 보자 시간이 자동으로 한 4분 시간은 아직 4분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래 유디오님하고 또 윤행덕 회장님 또 박영춘 회장 본부장님 임재원 교수님 그리고 또 이강호 독도사수연합회님하고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셔서 그래도 또 아까 이순옥님하고 또 여러분이 또 들어오시다가 나가셨어요. 그래도 들어오신 분도 고맙고 끝까지 들어주시는 김상석 HL85 UTO OM님 또 늦게 들어오신 박영순 본부장님 윤형덕 회장 상임대표님 임재원 교수님 전부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줘야지 강의할 맛이 있지. 듣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강의합니까? 예. 또 다른 말씀하실 분 있으면 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춘 본부장 뭐 한 말씀 안 하십니까? 그만 끕시다. 예. 그러면은 고맙게 생각하면서 오늘 사상회의는 이걸로 이제 중단을 하고 앞으로도 하시면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끊습니다. 네, 김영규 교수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윤형도 상임대표, 지금은 상임대표 아니라도 뭐 한 분 대표는 영광한 대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재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뭐, 안 들리나 보다. 예. 윤 대표는 아직. 예, 보자. 이제, 끝내. 고맙습니다. 이제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남은 분 몇 분 안 계시는데 황선아님이 늦게 들어오셨네. 황선아님. 예, 황선아님 혹시 지금 스피커가 꺼져가 있고 카메라는 켜졌는 것 같은데 혹시 인사 말씀이라도 나누실 것 같으면 네, 말씀 나가실 분나? 여기 계시네. 아니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늦게 들어가서 미안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늦게라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화면을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어려서요. 예. 제가 화면을 끌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전부 컨트롤 이제 하려고.